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통증은 왜 전염성이 강할까라는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UCLA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증과 공감의 연관성을 입증했다.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fMRI 뇌스캔을 시행했을 때 전기 충격을 손등에 가하는 실험에서 환자들에게 가짜 진통제를 투여하자 당사자가 느끼는 통증 강도뿐만 아니라 하루 전에 만난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느낄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도 줄어들었다. 공감과 통증에 관여하는 뇌 영역도 fMRI 영상에서 줄어들었다. UCLA 연구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인상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오피오이드를 차단하는 날트렉손을 투여했는데 플라세보 효과가 차단되어 다시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도 되돌아왔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뇌에서 매우 유사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논문 제목처럼 고통에 대한 공감은 자신의 고통에서 시작된다. 신경공명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 구조가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뇌 발달 과정에서 신경공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알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뇌가 발달함에 따라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모습을 미약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한다. 2008년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7살 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통증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관 주위 회색질과 운동 피질이 뇌 촬영 영상에서 밝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찢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주먹을 꽉 쥐거나 스스로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 과정은 공감 능력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이자 신경 공명의 첫 출현이다. 하지만 수도관 주위 회색질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한다거나 그 고통이 의도적으로 가해졌는지 아닌지를 이해한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지려면 전측 대상 피질, 편도체, 뇌 섭렵 같은 정서적 뇌 영역, 사고력 발달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수도관 주위 회색질과 결합해야 한다. 10세 전후반이 되면 아이들은 타인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도 이해할 만큼 공감 능력이 충분히 정교하게 발달한다. 그 후에는 기차 사고의 희생자나 쓰나미 생존자,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는 국민과 같이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추상적인 집단에도 감정이입을 하는 공감 능력이 발달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은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흔히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타인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정서적 뇌 영역의 반응이 낮다. 한 연구진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문틈에 손가락이 끼인 장면같이 고통스러운 자극에 노출된 신체 부위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의 뇌 영상을 촬영했다. 그 신체 부위를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고 사진을 보라고 하면 정서적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다른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고 사진을 보라고 하면 활성화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정서적 뇌 영역의 반응이 얼마나 낮은지로 반사회적 성향이 얼마나 심한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특히 공감에 관여하는 부위가 뇌의 특정 영역에 집중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측 대상 피질은 오류 예측과 갈등 감지에 관여하는 부위인데 어떤 결과로 뜻밖의 보상을 받았을 때처럼 어떤 일이 예측과 차이가 날 때 뇌 영역에서 밝게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통의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을 통합해서 통증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전측 대상 피질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뇌 영역이다. 즉,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는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는지, 육체적 고통이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때 전측 대상 피질이 거의 항상 관여한다는 점이
특이해 보인다. 2010년에 발표한 한국의 연구 자료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타심이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과 회피적 반응은 다른 사람이 육체적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될 수 있다. 이때 전측 대상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목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육체적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실제로 고통을 느낀다는 점이다. 어떤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아는 방법은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이 이득일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내게 고소공포증이 생긴 것은 어릴 때 서커스를 보고 난 후였을지도 모른다. 그때 고개사가 공중에서 묘기를 하다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서 나무 문짝을 떼어 만든 들것에 실려 나갔는데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또한 내가 요리할 때 겁이 많은 이유는 어릴 때 동생이 화상을 입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동생은 6살 때 기름이 끓고 있는 프라이팬에 생각 없이 고등어를 떨어뜨렸다가 기름이 튀어서 왼쪽 팔과 이마에 3도 화상을 입고 고생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고통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직접 이익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자극을 피하려고 더 노력할 것이다. 2017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셰폴스키 생물학 교수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그의 저서 행동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껴보면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자신의 아픔을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문화적으로 형성된 믿음,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상황에 어떻게 놓이게 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요인들은 우리의 통증 체계가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2010년 이를 확인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다. 마약 투여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과 감염된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볼 때 그들의 전측 대상피질이 더 활성화되었다. 생각해보면 나도 수련의 시절 응급실에서 일할 때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친 환자들보다는 이유 없이 칼에 찔린 환자를 볼 때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인종 외 집단보다 내 집단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전측 대상피질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 인종 편견이 심할수록 당연히 그 차이도 커진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내 집단보다 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기준이 인종, 사회 혹은 다른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들을 도울 확률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다. 호주와 칠레 2015년 연구 결과를 보면 외 집단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 집단에 속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조엘 살라나스가 느끼는 거울촉과 공감각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닮았을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조엘보다는 훨씬 약하다. 하지만 증거를 보면 우리 또한 행동하는 점이 우리와 더 비슷하고 닮은 사람일수록 아픔을 더 쉽게 공감한다. 우리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통증의 경로의 정서적 요인이 공감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전전두엽 피질 같은 뇌의 인지적 영역이 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수고가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를 유리하게 사용할 방법은 있다. 우리에게 암묵적인 선입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타인의 고통을 더 쉽게 느끼도록 전전두엽을 훈련할 수는 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전문 서적은 아니지만은 의학 용어도 조금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앞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통증은 왜 전염성이 강할까라고 의문점을 던졌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발달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공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우리가 그 고통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렵거나 회피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 그래서 어떤 공감의 능력에서 고통도 같이 느껴지는 당연한 어떤 사건이고, 그리고 뒤에서도 나오죠. 같은 어떤 내 집단, 가족들이 아팠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가족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의 가족들을 봤을 때,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고통의 강도도 공감도 낮아지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의 공감각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어떤 학습 효과를 통해서 우리 어떤 그런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전염성, 그 다음에 고통의 공감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뇌 발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